면접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힘들었던 경험을 질문하면 힘들었던 경험을 진짜 그거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지 아는데 면접관이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에요. 면접 질문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고지곧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다 구구절절.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면접 스피치 강의를 진행할 퀸스 스피치 이지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누구 듣고 싶어하는 말이겠죠? 그대 이름은 면접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 면접관의 질문을 간파해라. 자, 스피드 있게 갑니다. 면접관이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뭘 묻는 걸까요? 오케이. 저분 면접 한 달 내로 될 것 같아요. 합격. 가치관 또. 성취감을 느끼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상황을 구구절절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인턴으로, 공공기관 인턴으로 2개월 동안 업무 수행을 했을 때 커피 타기, 복사하기, 인사하기, 문 닫기 등등등등 이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턴 업무를 했을 때 3명의 팀원과 함께 상사분이 수행하고 계신 땡땡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단 3일간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독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보다는 먼저 있었던 선배에게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묻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스케줄링을 짤 때 제 의견만 내세우기보다는 2명의 팀원에게 스케줄을 물어보고 서로 가장 적합한 스케줄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3명의 힘이 합쳐져 업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예시처럼 성취감을 느꼈던 질문은 뭐를 본다? 그 상황을 구구절절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보다는 무슨 일에 접했을 때 당신은 어떤 액션을 취했냐. 자, 방금 제 예시가 누가 시켜서 한 거 얘기했나요? 땡!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능동적 행동을 얘기했어요. 선배나 상사에게 가서 여쭙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팀원에게 물어보고 스케줄 짜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더 정리도 되고 나중에는 좋은 평가, 칭찬을 받아서 인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정규직에 입사하게 됐다든지 정규직 면접 기회가 또 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액션! 레디! 액션! 이거를 영화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생의 주인공 액션이 중요해요. 우리 남들 배우가 하는 액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거 자체가 영화예요. 영화. 그 액션을 면접장에 가서 액션을 강조해서 말해주세요.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액션이 아니라 능동적인 액션.
만약에 이런 질문 나왔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면접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힘들었던 경험을 질문하면 힘들었던 경험을 진짜 그거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잘못 짚었어요. 면접관이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에요. 면접 질문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고지곧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다 구구절절. 성취감을 느꼈던 거는 그 경험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궁금한 거고, 어떤 결과가 있고 그게 지원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건지 그 포인트. 힘들었던 거를 궁금해하는 거. 질문은 힘들었던 거 구구절절 아니에요. 힘들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 방법, 해결 방법을 포인트를 주시고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라. 단어와 표현의 선택 아슬아슬해요. 요즘 최신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선을 넘었어. 대사 나오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이라는 건 상대편한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이에요. 아주 그 순간. 그 순간은 대개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를 남발을 한다. 그럼 일단 그분은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 대화가 안 됐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순화할까요? 영어 회화 초보자가 3명이나 되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지만 저희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작성이나 정리 업무의 역할을 맡기로 했고, 나머지 2명이 저와 포함해서 2명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발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역할 분배가 정확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대답해주고 팀의 분위기는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탈락입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저는 세심합니다.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되고 중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공무원이죠. 공기업이야. 자,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 무조건이에요? 왜?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나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요. 진짜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실제 예시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아르바이트였는데 대학생 알바로 구청에서 일했는데 괜찮아요? 아, 진짜요? 엄청난 거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 하는지, 공기업 직원들이 뭐 하는지 아시겠네요? 그것도 간접 경험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뭐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하는 일의 아주 기본 토대인데요? 그거 적읍시다. 합격했고요. 실제 그럼 학창시절 경험은 뭘로 할까요? 뭐 하셨는데요? 아, 제가 좀 계산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기고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꼼꼼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좀 많이 세심해서요. 친구들이 저랑 어디 갈 때 꼭 동계산은 저를 시켜요. 그런 분 계시죠? 아니면 제가 한다고 해요. 친구들이 동계산 못할까 봐. 그래서 영수증을 제가 다 모으고 회비 같은 것도 제가 항상 모으고 총무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 적어도 돼요.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회계직 지원했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 경험을 살려서 업무에 매칭을 해갖고 합격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면접관이 좋아할 말들을 끄집어내세요. 예를 들어 학과 총무로서, 대학 시절 학과 총무로서 과의 행사 때마다 지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준 돈을 모아서 예산으로 제가 책정을 하고 또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10원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학과 사무실에 출력물을 배치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산이 활용됐는지, 학생들이 거둔 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려주어서 친구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돈 계산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 몇 번 있는 것도 훌륭한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잘못된 거 그리고 좋았던 거 아까 앞부분에 예시 많이 들어드렸고요. 협업과 관련해서 지원 동기도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저희 이런 제 요 빨간 표지에 있는 책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직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사무직은 기본이에요. 회사 생활에. 그러니까 행정 업무겠죠. 그러면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행정 업무라는 게 쉽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고 정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획 업무도 행정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획이라는 게 뭐죠? 기획. 계획이랑 비슷하잖아. 기획이란 어떤 사업에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수립까지 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도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도서 관리 담당을 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번 달에는 무슨 책 사가지고 우리 책꽂이에 배치할까? 이것부터. 그리고 책도 주문해가지고 여기 책꽂이에 넣는 것까지. 이것도 기획이에요. 행정 업무예요. 행정 관리.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운영될 때 기획하고 또 설문지를 돌려서 상대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니즈를 분석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까지 하는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혀 상상 바뀌죠. 어떻게 학급 도서했던 거를 그걸로 매칭시킬 수 있을까?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예시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업이란 혹은 공공기관 공무원은 조직이기 때문에 나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뽑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스피치를 하실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이타심이나 봉사심, 협업 능력을 넣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면접 자기소개에는 협업 능력, 이타심 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꼭 언급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경험 넣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소통이라든지 누군가한테 베풀 때는 돈을 조금 받고 했다. 이런 말 절대 쓰지 않겠지만 쓰지 마시고 대가 없이 했다. 대가 없이 온전히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우리의 공동 목표, 조직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돕게 됐더니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나의 이러한 경험과 역량으로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 팀원이 힘들어할 때나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다. 발휘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면접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시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점 적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점 적으시고 그게 그 강점과
매칭되는 예시들 하나 본인이 경험했던 거 옆에다 적으시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스마트 기법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스마트 기법. 면접 자기소개를 만드는 기법. 스마트. 입에 잘 짝짝 붙죠. 잘. 스마트는 뭐냐? 먼저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면접 자기소개 기법인데요. 나의 경험을 면접 자기소개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구조화예요. 자, S는 situation, 상황이에요. situation, 상황. M은 more, 그 상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A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배우들 액션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액션을 쳐라 말씀드렸죠? 능동적 액션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가장 중앙에 배치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치면은 허리예요. 허리. 코어.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다 무너져요. A. 그 다음 result. 이제 하체로 왔어요. 결과. 그래서 무슨 결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타이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40초에서 1분 정도로 면접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타이인이라는 건 못을 박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멘트에 못을 박아줘라. 마지막 말은 내가 이런 능동적 경험으로 인해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 앞으로 이 직무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면접관한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1분 넘어가면 지루해서 끊어버립니다. 면접관이. 40초보다 적으면 성의 없어 보여요. 막 20초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편말로 보시면 아시겠듯이 스마트 기법 꼭 기억을 하시고, 추상적인 면접 스피치 진부하고 지루합니다. 예시를 통한 면접 스피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인상 깊었던 경험에 가치를 붙여라. 제가 아까 면접 자기소개서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경청 능력, 협업 능력 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면접 자기소개에 여러 가지 한 2가지 포인트로 나를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설득 기법, 아니면 강인한 체력. 영업맨들은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또는 내가 만약에 공기업에 지원을 했어. 공무원, 중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행정 역량은 필수예요. 사무행정 능력. 그러려면 필요한 게 꼼꼼함, 세심함이에요. 꼼꼼함과 세심함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하나 살려서 스마트 기법으로 만들고 2-3문장으로 해서 역량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 사람을 대하겠죠. 공무원들 사람들 많이 만나죠. 공기업 직원들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업무 많이 하죠. 대민 업무라고 해요. 대민 업무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 대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경험을 살려서 해당 직무와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스마트 기법 예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력 보이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매력 보이스. 여러분, 면접 자기소개 잘하려면 면접 보이스가 멋져야 돼요. 매력 보이스. 면접 지원자의 목소리는 면접 합격의 필수 요건. 면접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다. 목소리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정확한 나의 표현 수단. 면접 지원자의 목소리 고민, 힘없는 목소리 또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 불분명한 발음.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입모양을 크게 해야 돼요. 아, 우, 오, 스마일. 아, 잘하시네요. 불분명한 발음은 받침의 음가까지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연습 훈련 안 돼서 그래요. 너무 높거나 낮은 목소리의 톤 탈락합니다. 가장 좋은 톤은 미톤, 도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도레미, 미, 안녕하십니까? 이 톤, 미톤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실 때는 활기찬 분위기, 감정의 호흡을 드러낼 때는 솔톤으로. 톤이 달라지면 감정의 호흡도 달라져요. 밝고 활기찬 긍정적인 느낌의 스토리텔링 하시면 솔톤, 나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정보를 잘 전달하려면 중저음의 미톤, 미톤, 솔톤 기억해 주세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말끝 흐림, 자신감 없는 말투, 아이 같은 말투. 자, 말끝 흐림, 여기 지금 차트처럼 말끝 흐림, 자신감 없는 말투 또는 아이 같은 말투, 이것은 많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 첫 면접이신 분들이 이것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의 끌림, 말끝 흐림, 아성, 아이의 말투, 이렇게 하면 면접관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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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 지원자들이 비슷비슷한 실력의 학생들끼리 모임,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요. 스터디에서 피드백 받는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세요. 잘못된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게 고착화돼서 고집을 만들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습관과 버릇을 만들어요. 거기 가서는 그냥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의 면접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러한 정확한 정보,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스로 거울 보고 아까 동영상 촬영도 하고 음성 녹음도 하고 듣고 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목소리는 미소가 담긴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울림이 있는 목소리, 변화가 있는 생동감이 있는 목소리, 명쾌한 목소리입니다. 긍정적으로 밝은 목소리죠.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될 목소리, 무기력한, 막 면접 거의 억지로 왔어. 아니에요? 네. 막 다리 벌리고 있어 막. 아, 예. 아, 막 면접관들 큰일 나. 아니, 저도 가끔 공공기관의 면접 심사위원으로 보는데요. 대학생들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도 면접관이고 정말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당황스러워요. 오글거려요. 네, 무기력하게 저렇게 하시면 불편합니다. 서로. 퉁명스러운 목소리. 예를 들면 네, 저는 친절한 성격입니다. 친절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세심한 성격입니다. 아이고, 떨어뜨렸네? 자, 그러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목소리에서든, 말투든, 자세든. 거짓 없이 한결같은 모습. 그거를 걸러내고 평가받고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는 게 면접이다. 단조롭고 어둡고 거칠고 거친 세상과 막 이런 노래 있는데 거친 거는 노래 안에서만 판타스틱하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목소리 관리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2리터 정도. 특히 취업 준비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복식 호흡 연습으로 하루에 15분 목소리 볼륨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식 호흡 알려드릴게요. 자세 점검해 주세요. 뒤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요. 11자로 다리 해주시고요. 시선 처리 아까 저희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듯이 아무나 만드세요. 사랑하는 사람. 네, 제가 7박자 숫자를 드리면 숨을 들이마시고 배 앞에다가 채우셔서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윗배, 아랫배, 옆구리뼈까지 땅땅해진 느낌으로. 그럼 제가 호흡을 뱉어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입으로 심호흡 하듯이 우나 입 모양을 갖춰서 심호흡할 때 바람이 나오면서 호흡이 내려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숨을 뺍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가슴으로 얕게. 자, 우리가 너무 급해. 긴장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어떡해.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더 말이 안 나와요. 얕게 숨을 들이쉬며. 잘못된 호흡, 흉식호흡.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배에다가 호흡을 넣어서 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빼는 겁니다. 호흡을 빼면 나왔던 배가 등가죽까지 붙는다라는 느낌까지 되도록 마지막 호흡까지 뱉어주세요. 감정을 넣어서 목소리를 훈련을 하면 같은 말이라도 진심을 잘 전달하고 생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 자주 나오는 의도, 지원 동기, 진정성이 있는 멘트냐 아니냐예요. 제발 지원 동기로 이거 하지 마세요.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공공기관을 지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업계 최고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농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무 연계성 없어요. 농촌에서 자란 거랑 농업직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될 수 있어요. 농촌에서 자라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연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학과로 진학을 했고 전공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8개월간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환경 정책에 관련된 공무원과 협업하여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의 세심한 성격과 그리고 적성이 환경직 어떤 업무에 환경직 컨설팅 업무에 적성이 맞다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A는 그냥 농촌에서 자라서 농업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 했고 이분은 농촌에서 자랐지만 자연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의 소중함 그 누구보다 알아서 자연스러운 관심으로 환경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경험도 쌓았다고 했어요. 지원 동기는 진정성을 담아서 해주셔야 되고 전공, 자격증, 사회활동, 대외활동 경험은 임팩트 있게 키워드 형식으로 나열해서 언급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 느낀 거, 힘들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어려움 해결한 경험 모두 다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도대체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부터 머리의 프로세스를 돌리시고 작성해 보세요. 요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나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가요? 특히 이 질문은 응대 업무가 많은 직렬에 자주 나와요. 스튜어디스나 프런트 업무 하시는 분이나 CS 업무 담당하시는 분, 영업직 이런 질문 단골입니다. 사람을 많이 대응하는 직무를 하시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건 살리고 부정적인 건 보완하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압박과 변수를 이기는 압박 면접 스피치 기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쿠션 용어입니다. 쿠션 스피치. 우리가 집에서 너무 피곤할 때 쿠션 있는데 폭신폭신한 데 가면 너무 기분 좋죠. 말도요. 말랑말랑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딱딱한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만약에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 뭐죠? 학점이 낮네요.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들어간 회사마다 3개월도 못해서 그만뒀네요. 어디 들어가서 적응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공백기가 너무 많네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등등. 영어 점수도 낮네요.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신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다른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갖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보답드리겠습니다. 면접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할 때 이 멘트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쿠션 스피치 요거 한번 감정의 호흡을 넣어서 목소리 한번 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덕분에 감사합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무미건조한 말투, 무미건조한 표정 아니고 생동감 있게요. 면접관의 압박은 나의 위기 대처 능력, 자세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자, 면접관을 계속 보게 될 말, 마지막으로 보게 될 말. 면접관을 계속 보게 될 말, 마지막으로 보게 될 말입니다. 탈락하는 말, 할 말 없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말. 지원회사에 대한 애정, 입사하고 싶은 열렬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실무 역량, 포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물어볼까요, 면접관이? 심심해서? 귀찮아서? 아닙니다. 자, 지원자 A씨 수고하셨고요. 저희 회사에 또 이렇게 면접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희가 했던 질문 중에 혹여 A씨께서 준비해왔던 본인에 대해 어필할 말을 못했다면 기회를 드릴 테니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세요. 제가 평가를 하는데 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 말은 지원회사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관심,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의 엑기스를 마지막으로 면접관의 가슴에 못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면접 마인드부터 전략, 면접 스피치, 면접 자기소개 예시들, 합격 방법, 스피치 기법, 스마트 기법, 압박 변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예시들 모두 다 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긍정적인 기운 많이 드렸다고 확신하고 퀸스 스피치는 여러분들의 취업 면접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코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이라는 물고기 들어보신 분? 되게 반가워요. 네. 코이가 일본의 아주 작은 관상어인데요. 코이가 그 어항에 있으면 15에서 25cm 정도밖에는 못 자라요. 근데 이 아주 작은 물고기를 강물에 내놨더니 이게 30m 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바다에 내놓으면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같은 작은 물고기인데도 어떤 환경에 놓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생각의 크기를 가지냐에 따라서 마치 코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면접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